지문은 반드시 뒤에 보기와 어쩌고 저쩌고가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윗글을 읽고 문학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의문, 탐구 결과 요거 읽는데 딱 20초 드릴 거예요. 시작. 12번 문제에서 확인했죠. 장소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오죠. 앞부분 줄거리. 유연과 채월해는 홀렛날 도적장군이 최 씨를 납치하여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갑니다. 유연과 채월해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근데 도적장군이 최 씨를 납치해 갑니다. 그러면 도적장군은 나쁜 놈이네. 소설 용어를 쓰면 반동인물이죠.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갑니다. 장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유연이 성격 꽤나 적극적인데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와 엄청 오래 찾아다녔네. 유생은 유연이죠.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께 빌어볼 결심을 하고 이 소설에는 불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에 나아가서 이렇게 빌었지.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유객 길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어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요게 유연의 소망이지. 엎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 큰 자비에 은혜로운 덕을 내리셔서 유연의 정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덕으로 최 씨를 다시 만난다면 가정 금은 모화를 아끼지 않고 절을 중수하여 다시 크게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요렇게 할게요. 약속. A라고 요렇게 묶어놓은 거 있으면 보자마자 또 바로 오라고 했었죠. 11번. A, B 묶여 있지만 이제 찾아냅시다. 1번.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부처님한테 경고해? 그럴 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소원 비는 거밖에 없지. 탈락.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을 내세운다. 나쁘지 않아. 4번. 상대의 잘못, 부처님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해. 그거 아니죠? 5번. 행동의 이유를 밝히며 제가 왜 이러는지 원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제 소원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3번, 5번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나중에 B 읽고 와서 1, 2, 3, 4, 5 다 보는 거야? 아니지. 3번, 5번만 보러 가는 거지.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오케이. 다음. 이렇게 축원하고 절 방으로 들어와 그 밤을 지샐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을 했다. 고전 소설에서 꿈을 꾼다 라고 하면 반드시 중요한 기능을 할 겁니다. 꿈에다가 네모.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네 안에는 아직 빙옥, 얼음옥 같은 깨끗한 절행을 지키며 살아있으니 안심해라. 도적이 납치해 갔지만 도적한테 겁탈당하지는 않았어. 안심해. 그러나 내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다.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을 중수하거라 라고 하면서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정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꼭 저를 중수해라 라면서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꿈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었다.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남가 일몽, 한단지몽. 똑같은 뜻이에요. 노생지몽. 제일 많이 쓰는 일장춘몽.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로 떠났다. 동구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곶갈과 누비 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였는데 어깨를 걸쳐매고 구절죽장 9번 구불구불한 이렇게 꼬불꼬불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서는데 영락없이 스님의 행색이었다.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 산골짜기에 들어가든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 사이의 모든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걔 엄청 고생했어. 말로 못할 정도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한 말이죠. 이러한 부분 뭐라 그래요?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아직 1년 남았네. 이때 유생은 장사배를 따라 아니 간 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 씨의 거처를 알 수가 없었다. 기력이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들 힘밖에 없었다.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연과 나지 나와 내 아내가 되었을 최 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1000가지 만가지 일을 겪으며 고생한 것이 다 최 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인데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지도 무심하시어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원망의 어조로 하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이제 B 읽었으니까 요거 답 찾으러 가야지. 뒤로 오셔서 11번. 11번에 3번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용서해 주세요. 아니지. 정답은 5번인가 보네.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5번 정답. 그래서 11번에 5번. 다시 앞에 이지 본문 마저 보러 갑시다.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 배의 창문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비몽사몽간에 드디어 문득 금산사 부처님이 나타나서 또 말을 했다. 어머, 비몽사몽가이에 꿈속에서 부처님이 또 나타났네? 꿈은 늘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내 수액이 네가 받아들여야 할 액, 재앙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니 머지않아 최 씨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최 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 이후에 다시 몽조, 꿈에서 조짐이 있을 것이다. 유생이 깨어나 꿈속에서의 일을 생각하니 바로 최 씨를 만날 수 있다라는 몽조였다. 이에 마음에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찾아 최 씨를 찾아 나섰다. 이때 장면이 좀 바뀌었네요. 도적 장군이 이건 나쁜 놈이었었죠. 최 씨를 훔쳐온 뒤 그녀가 옷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만고의 절색, 미녀라고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저 여자랑 결혼해서 덮쳐봐야지. 최 씨가 소나무 대나무처럼 꼿꼿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어머 최 씨에게 있어서 인생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목숨이 아니라 정절이야. 만약 위력으로 핍박하다가는 저 여자를 강제로 겁탈했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저 여자 딱 봐도 내가 강제로 덮치면 목숨 끊을 여자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어.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나 최 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중략. 최 씨가 서해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어머 서해무릉 장소 중요하다 그랬죠? 몸을 일으켜 연보 계속 걸음을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의 꿈이 의심이 생겨 다시 한번 나아갈 바를 결심했다. 어머 이 중략 부분에서 또 꿈을 하나 꿨나 보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했다. 개선이 이끄는 대로 나와보니 서쪽에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우물이 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똑바로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어머 세상에, 삿갓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다. 어머 어머 어머, 나 찾으러 오빠 왔다라고 이제 바라봤죠? 근데 스님이 되어 있네.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머리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 바람과 서릴이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바로 여기도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죠. 편집자적 논평. 고전 소설에는 편집자적 논평 한 군데쯤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꼭 확인해 놔야 합니다. 아주 놀라고 무척 기뻐하고 침통해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최 씨가 유생 기다린다고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유생을 만났어? 그러면 죽여버리겠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는 개선이 있고 좌우의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는 기색을 억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 혼자만 봤어야 되는데.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다녀도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최 씨를 만나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소저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몇 번 쳐다봤지만 어머, 선명하고 참신하여 미려한 아름다운 모습은 완연히 최 씨였다. 이제 둘 다 서로를 인지한 상태인 거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소설이 나오면 늘 나오는 말이죠. 1번 언어 유희, 말장난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웃긴 장면, 말장난하는 장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탈락. 풍자적 서술을 통해서 크크크 너 멍청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거 딱 귀엽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일단은 이 문장 자체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고전 소설이면 어지간하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두 군데나 찾고 옆에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썼죠? 3번 정답. 구체적인 시대 상황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죠. 사건의 반전 딱히 없고 인물 간의 갈등 구체화, 그 말은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갈등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런 상황은 없지. 오히려 해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9번에 맞는 이야기는 3번. 뒤로 와서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유연과 최 씨가 이별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도적놈 때문에.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했기 때문에. 맞죠? B. 유연과 최 씨가 고난을 겪습니다. B에서 유연은 C. 재회를 위해 팔도강산을 헤맵니다. 맞지? 3번. B에서 유연은 초월적인 존재. 누구? 부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잖아. C를 예상하게 됩니다. 맞죠?
그것을 뭐라 그랬으나? 꿈속에서 조짐을 얻었습니다. 몽조라는 단어를 썼지. B에서 최 씨는 개선의 신뢰를 얻어서 C를 준비하고 있겠군. 개선이를 믿게 만들어서 C 제외할 것을 기대해? 아니죠. 혹시나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 뭔가 좀 특별해, 그래서 나가본 거지. 만나려고 작정해서 나간 거 아니지. 4번 틀리죠. C에서 최 씨는 유연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걱정하는 부분, 조마조마하는 부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 문제 해결했고 12번 보러 갈게요. 보통 고전 소설은 제목이 사람 이름, 유연전, 최씨전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왜 이 소설은 서해무릉기라고 했을까?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 인물별로 그 의미를 탐구해 봐야 되겠어. 서해무릉에서는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애정을 지켜나가거나 소망을 실현해 나가기도 하고 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밑에 1번 수삼년이 지나도록 유연과 떨어져 지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시련의 공간입니다. 맞지? 최 씨를 납치한 뒤 혼례하고자 했다. 도적 욕망.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욕망을 드러냅니다. 맞지? 잃어버린 배필인 최 씨와 다시 만났다. 유연에게는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도적 장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마음을 돌리지 않는 나. 최 씨는 누구만 바라봐? 유생만 바라보는 애정을 지키는 공간 맞죠?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지략과 용맹을 갖추게 된 것을 보니 끊어.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지. 유연에게 내적으로 성숙해진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 정답은 5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